자, 페이지가 전환되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웹페이지는 A라는 HTML에서 B라는 HTML로 바뀔 때 특히나 이 A라는 페이지가 사라지는 걸 만들 수 없어요. 사라지는 걸 보기 전에 페이지가 벌써 바뀔 거거든. 그죠? 자, 지금 얘는 완료본이고요. 제가 홈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주소랑 그리고 여기 지금은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이 없어요.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어디도 다른 페이지를 간 적이 없거든요. 간 적이 없다는 얘기는 브라우저 내부적으로 저장되는 히스토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자, 지금 홈을 보고 있는데 제가 조인을 눌러볼게요. 조인을 누르면 보였습니까? 뭐 순간 지나가서 몰라?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페이지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보세요. 됐어요? 자, 홈이고 제가 조인으로 갔더니 지금 페이지가 쓱 사라지고 사라지는 게 보여요. 그러고 주소는 당연히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엔 아까 이전 다음에 히스토리가 안 쌓여 있었는데 이제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히스토리를 눌러도 뒤로 가도 얘가 사라지고 이전 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앞에 걸 눌러도 다시 조인으로 가고 얘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 페이지는 지금 페이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페이지가 A에서 B로 바뀌면 아까처럼 그냥 순식간에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확 전환이 되지.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계속 우리는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 페이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냐? 우리가 조인을 클릭하면요. 조인 안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통째로 가져와서 여기에다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덱스 HTML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덱스 HTML을 보고 있는데 인덱스의 바디를 싹 없애버리고 조인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다른 내용을 가져올 수 있어요.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걸 로드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보여지는 게 싹 사라지게끔 애니메이션을 다 짜놓고 지금 같은 페이지거든. 같은 페이지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효과를 넣을 수 있어요. 다른 페이지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포펄에서는 HTML 버전으로 통으로 안에 있는 내용을 통으로 가져오기에는 훨씬 더 쉬우니까. 자, HTML 구조를 보겠습니다. 다운받으신 거 HTML 구조 볼게요. 인덱스 HTML을 보고 있어요. 소스들을 잠깐 살펴보면 normalize, CSS 리셋을 normalize를 통해서 하고 있고 폰터썸은 버전 4를 쓰던 시절이었네요. 그리고 i9 이하에서는 HTML5가 새로 생긴 태그들을 인지를 못하니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보완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코드가 필요 없습니다. i9를 쓰는 유저는 이제 없어요. i11도 쓰지 말라는 판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이야. 위에 헤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이거 우리가 탭할 때는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탭할 때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우스를 제가 움직이면 올라간 그 녀석의 너비를 구해와서 움직일 이 녀석의 너비를 늘려주고 내가 마우스를 올린 그 녀석의 레프트 값을 가져와서 지금 사용자가 어디에 마우스를 올렸는지 해당 요소가 기준 위치에서 레프트에서 몇 떠져 있는지 레프트 값을 구해와서 그 레프트 값을 이 하이라이트 움직이는 저 하이라이트 레프트 값으로 줘서 그 레프트 값이 바뀌는 게 애니메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에서 그래서 좀 전에 움직이는 녀석이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고 얘가 누굴 기준으로 내부를 기준으로 절대값 잡혀 있는 상태예요. 마우스를 얘한테 올리면 얘가 기준 위치 내부에서 왼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확인해서 그 거리만큼 얘가 움직이도록 CSS가 짜 있거나 우리가 짜야 하거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 얘들한테도 애니메이션을 작성해서 얘들이 아까 사라질 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사라지게 그리고 이렇게 열리게 하려고 합니다. 자, HTML 구조는 대략 파악을 했고 그러고 스크립트를 CSS는 바로 돼 있나 보구나. 스크립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본을 잠깐만요. 파이어폭스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페이지에 히스토리가 쌓여야 되는데 그게 서버 상황이 아니어도 되는지 네, 서버 상황이 아니면 얘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폴트 브라우저로 그냥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라지는 건 되지만 조인에 있는 걸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쨌든 얘도 서버로 열어야 되네.
우리 건 우리 거대로 서버로 열어야 되고 얘는 얘 거대로 서버로 열어야 되니까 얘를 이 컴퓨터에는 서버가 2대 있으니까 비트남에다 넣어버리고 비트남이를 이용해서 보게 할게요. 페이지. 오케이. 자, 비트남이 서버에다가 저는 옮겨놨고요. 완료본을. 그래서 서버 상황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이 되는 거. 얘를 참조해서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서버로 해서 보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를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었고요. 히스토리가 쌓이려면 반드시 얘가 서버 상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서버로 만들든 아니면 비트나비의 서버로 만들든 서버 상황이거나 또는 아예 웹 호스팅에 올려서 실제 서버에도 올리면 당연히 작동합니다. 근데 그냥 각계 파일을 여는 디폴트 오픈인 디폴트 브라우저를 확 열어버리면 절대로 히스토리가 쌓일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코드는 살펴봤었고 그리고 조인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에 내용하고 제목만 살짝 달라요. 자, 스크립트는 지금 main.js에서 기본적인 변수는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time of day 오늘 날짜를 넣을 생각이 없는데 오늘 날짜는 안 넣을게요. 빼고요. 자, 변수명 잡혀 있는 걸 보겠습니다. context라는 변수에 body를 잡아놨고요. 내부 아이템의 메뉴 그리고 아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움직일 녀석의 그 선은 내부의 underline 이 돼 있다는 얘기는 아까 그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서버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내부가 아까 움직이는 건 아까 누굴 기준으로 위치를 잡는다라고 했냐면 HTML에서 저거부터 먼저 구조를 파악할게요. HTML 저거부터 스크립트를 짤 거예요. HTML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하이라이트가 움직이는 것부터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내가 마우스 올린 거에서 따라서 누가 아까 움직이고 있었냐면 얘가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어요. 얘가 따라서 움직이려면 얘가 어디에서 움직여야 되냐면 이 메인 내부를 기준으로 움직일 거예요. 메인 내부라는 아이디명을 복사했고요. CSS에 가서 기본 CSS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볼게요. 자, 기본 CSS를 보면 얘를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레이아웃은 다 플렉스를 쓰고 있습니다. 플렉스를 쓰고 있고 얘를 기준으로 누가 내부의 언더라인이라는 저 ID, 저 요소가 앱솔루트로 해서 부모가 만들어준 기준에서 왼쪽에 아래의 높이의 너비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얘한테다 올리면 이 녀석한테다 올리면 누구한테 마우스를 올렸는지 그 녀석의 레프트 값 가져오고 그 녀석의 너비를 구해와서 그 녀석의 너비를 누구의 너비로 여기 id의 저 녀석 내부의 언더라인의 너비로 다시 주는 거예요. 그 너비가 바뀔 건데 바뀌는 게 트랜지션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jQuery에서 얘의 뭐만 레프트와 얘의 너비를 바꿔주면 돼요. 그걸 먼저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마우스를 올리면? 내부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리면이에요. 우선 지금 스크립트를 작성할 건 이 메뉴에서 얘입니다. 얘가 제가 마우스를 올리면 올린 메뉴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고 마우스를 올리면 그 올린 메뉴의 너비에 따라서 이 녀석의 너비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의 CSS 속성을 바꿔주면 되겠냐면 얘입니다. 변수명 언더라인의 속성을 바꿔주면 돼요.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열자마자 기본 위치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자마자는 홈을 보고 있을 거니까 홈의 너비만큼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얘가 HTML 좀 봅시다. HTML에 가보면 여기 첫 번째 li에 active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JS의 변수명을 보면 active가 있는 li 안에 active가 있는 게 active item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active item의 위치 left 값과 active item의 너비를 구해와서 그걸 내부의 언더라인 변수의 CSS 값으로 주면 돼요. 내부의 언더라인에
기본 위치 잡기. 기본 위치를 지정이라고 하는 게 낫겠구나. 기본 위치를 지정하겠습니다. 얘의 CSS 속성을 바꾸는 거래요. 자, jQuery에서 CSS 속성을 바꾸는 거야. CSS 메서드를 쓰면 되죠. CSS 메서드에서 여기에서 속성값 넣으면 되는 거고, 얘한테다 우리가 뭘 바꾸려고 하냐면 left 값을 바꾸려고 하고요. 그리고 무슨 값을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너비를 바꾸려고 해요. 그 너비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액티브 메뉴가 부모 위치, 지금 이 li에 가장 가까운 부모 중에 걔를 기준으로 해서 얘의 레프트 값이 몇인지 확인하는 게 jQuery에서. 자, jQuery에서 요소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위치는 어떤 게 있을 거냐면 화면 상단에서의 위치, 화면 왼쪽에서의 위치를 구해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뭐였냐면 옵셋 탑 이렇게 하면 화면 상단에서 떨어진 거리를 구해오는 거였고, 옵셋 레프트 하면 화면 왼쪽에서 떨어진 거리를 구해오는 거예요. 즉, 이 거리는 만약에 얘한테다가 이 액티브 아이템에다가 제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액티브 아이템에 옵셋 레프트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 left라는 이 값으로는 뭐가 지정이 될 거냐면,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요, 얘는 화면 왼쪽에서 거리니까 여기에서부터 활성화되어 있는 게 지금 얘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이렇게 19인치 모니터를 볼지 또는 그거보다 작은 17인치 볼지 다르거든요. 브라우저 왼쪽에서의 거리를 구해오면 안 돼요. 누구부터의 거리를 구해와야 되냐면 얘 내부부터, 이 다 감싸고 있는 게 내부란 말이에요. 내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구해와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기준 위치에서의 거리, 그게 상단이든 사단이든 그 거리는 뭐냐면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레프트, 포지션 탑 이렇게 하면 해당 요소가 상단에서 떨어진, 왼쪽에서 떨어진 이렇게 할 때 지금 우리가 누구의 포지션 레프트, 누구의 포지션 탑을 구해오는 거냐면, 특히 우리는 이제 얘를 필요한 거죠. 포지션 레프트를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액티브 여기 li가 있는 li 현재 액티브라는 클래스명이 있는 그 li가 포지션 레프트 하면 얘에 가까운 부모 중에서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애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떨어진 거리, 지금 li의 부모가 얘란 말이에요. ul이나 내부입니다. 그러면 ul의 포지션이 만약에 기본값이 아닌 게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떨어진 거리를 구해온다는 얘기예요. 화면에서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더 쉽겠죠?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검사해 볼게요. 검사해서 li의 부모 요소를 찾고 일단 ul부터 보면 ul에는 포지션이 없어요. 그럼 얘가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기준이에요? 내부에 갔더니 내부에 포지션이 있어요. 포지션 렐러티브에서 있단 말이죠. 지금 얘를 기준으로 뭐 li가 뭐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는 거하고 상관없이 포지션이라는 저 메서드는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 대상의 부모 중에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애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떨어진 거리를 구해오는 함수예요. 오케이? 요게 이렇게 하면 해당 레프트 값이 얘의 레프트 값으로 지정이 될 거고, 그 수치는 그냥 숫자만 적으면 그건 픽셀이에요. 만약에 퍼센트로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퍼센트라고 적는 건데, 숫자만 있으면 기본값이 픽셀이니까 뒤에 픽셀이라고 안 적은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비들 구해볼게요. 너비도 마찬가지. jQuery에서 우리가 요소의 너비는, 우린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배웠고 jQuery도 배웠기 때문에 두 개 다 알아야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요소의 너비를 구하는 건 offset width였어요. 앞뒤로 가로가 없습니다. 그냥 A라는 대상의 너비를 구해와 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데, jQuery에서는 요소의 너비를 구하는 방법이 다양했죠. 그냥 width 하면 알맹이의 크기, 컨텐츠의 크기였고, inner width 하면 패딩까지의 크기였고, outer width 하면 보더까지의 크기였고, outer width의 true라고 하면 어디까지? 마진까지의 크기였어요. 우리는 그냥 알맹이의 크기, 만약에 패딩까지 있다면 패딩까지의 크기라고 해서 보더가 있다면 보더까지의 크기, 그러니까 outer width를 쓰면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outer width를 써볼게요. 누구의? 여기 active 클래스명 액티브가 있는 저 녀석의 outer width에서 걔가 만약에 보더까지 있다면 보더까지의 크기를 구해와서 누구의 너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얘.
밑에 하이라이트 바 언더라인에 레프트 값과 너비로 주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아까는 너비를 다 쓰고 밑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왼쪽에 딱 붙어 있으면서 누구의 너비만큼만 홈, 액티브가 있는 홈이라는 링크의 너비만큼만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너비가 이만큼만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마우스를 올리면요. 우리가 어디에 마우스를 올리면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올린 녀석의 레프트와 그 올린 녀석의 너비를 구해와서 누구의 너비로 바꿔줘야 돼? 언더라인의 너비로 바꿔줘야 됩니다. 언더라인의 레프트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잘 들으셨죠? 써주세요. 뭔 소리야? 그러면서 들었잖아요. 어디에 마우스를 올리면 내부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요소의 위치를 그 요소의 너비를 누구의 너비로? 언더라인의 레프트 값과 언더라인의 위드 값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만 하면 CSS에서는 저 내부의 언더라인에 뭐가 바뀌는 간에 트랜지션이 걸려 있었으니까 슥슥 위치가 바뀌는 거, 너비가 바뀌는 거 트랜지션이 걸릴 거예요. 작성해 주세요. J콜입니다. 어디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우리 마우스로 했을 때 LI의 CSS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걔의 CSS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값을 가져와서 누구의 값을 바꿔주는 겁니까? 얘의 값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내부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 오버 이벤트가 일어나면 할 일. 자, 일어나면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 요소의 위치와 너비를 누구의 얘의 너비와 위로 바꿔준대요. 그러면 어쨌든 누구를 바꾸라는 겁니까? 내부 CSS 얘를 바꾸라는 거잖아. 아까 얘 썼던 걸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에 내부 언더라인의 CSS를 바꾸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레프트 값은 누구의 포지션 레프트 값으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마우스가 올라간 그 녀석. 누구의 너비? 마우스가 올라간 그 녀석. 쟤를 응용한다고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누가 바뀌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죠.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해서 메뉴가 잘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우스가 나가면 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다시 여기 있어야 돼요.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홈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작성하면 됩니까?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홈 위치로 이동을 해야 한답니다. 아까 열자마자도 홈에 있었잖아요. 열자마자도 LI에 액티브가 있는 녀석이 액티브 메뉴로 돼 있었고 액티브 메뉴의 레프트와 F2 메뉴의 너비를 확인해서 누구를 내부의 언더라인의 CSS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언제? 마우스가 내부 아이템에서 마우스가 그러니까 얘한테다 마우스가 올라온 거 플러스 연결해서 마우스가 아웃 하면 할 일 안에다가 뭐라고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활성화되어 있던 이 녀석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보면 나가면 다시 원래 상태 나가면 다시 원래 상태